강세를 보이던 엔화가 갑자기 다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일본 경제와 국제 시장에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 인플레이션, 정치, 중앙은행까지 복잡한 흐름이 얽혀 있습니다.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결국 물가가 문제입니다. 쌀값이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올랐고 생활물가는 폭등 수준입니다. 그 여파로 여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교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야당은 감세를 외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세금은 줄이고 재정은 국채 발행으로 메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여당도 별 수 없이 분위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즉 정치권 전체가 국채 발행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국채가 더 쏟아질 수 있겠네? 지금 굳이 높은 가격에 국채를 살 이유가 없죠. 수요는 줄었고 5월 20일 일본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경쟁률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금리는 급등했고 국채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은 이런 금리 급상승을 버틸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정부 부채는 1,300조 엔이 넘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자 부담은 급격히 커집니다. 현재 세수의 3분의 1이 국채 이자로 나가고 있어요. 금리가 더 오르면 세금으로 이자만 내야 하는 상황도 현실이 됩니다. 일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상승은 보유 채권 손실로 이어집니다. 작년엔 약 9조 엔 손실을 기록했고 최근 흐름을 보면 손실은 25조 엔 이상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습니다.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심화 중입니다. 엔화 가치를 지키려면 금리는 결국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문제입니다. 금리 급등은 정부와 일본은행 모두의 큰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행은 폐기했던 YCC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CC는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일본은행이 매입해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었는데요. 폐기 이후에도 급격한 금리 상승은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매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에 다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YCC를 다시 시작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해달라. 금리 급등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시장은 두 가지 이벤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6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입니다. YCC가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른 하나는 7월 참의원 선거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채 공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이벤트는 국채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보험사들은 관망 중입니다.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매수에 소극적입니다. 이들이 엔화 강세를 유발할 수 있는 핵심 수요자입니다. 6월과 7월의 이벤트를 지켜보며 정책과 공급 흐름에 따라 복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엔화가 다시 강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와 정치 이벤트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내일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